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원 김선생입니다. 저는요 학원 강의도 하고 있고 뭐 인강도 찍고 있고 뭐 그러는 국어 선생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문법 강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기 싫어하는 한국 필독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인강 보시죠? 공짜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문법의 가장 기초죠, 음운부터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자, 음운이라는 뜻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운은요, 화이트보드라 영 쓰는 감이 없네요. 자, 음운은 말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음운이라고 합니다. 자, 크게 음운을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 눈에 잘라진 것들이 보이는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비분절 음운은요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냐, 억양, 소리의 장단, 중세 때는 성조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죠. 그래서 뭐 문제를 굳이 학교에서 나온다고 하면 이런 장단 정도가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그런 장음을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눈과 관련된 거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있고 사람의 눈도 있죠. 저는 외우기 쉽게 어떻게 했냐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은 멀리서부터 오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눈이라고 하는 거고, 사람의 시력은 아무리 좋아봤자 1km 앞을 못 봅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는 눈이 긴 거고요. 자, 우리 벌 쓰는 거, 벌과 날아다니는 벌도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이렇게 손 들고 벌 서는 거는 10분 이상을 못 합니다. 힘들어서. 그런데 날아다니는 벌은 꿀을 찾기 위해서 몇만 킬로를 비행을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긴 벌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발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면 햇빛 가리개 발이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발이 있죠. 사람의 발은 하루에 만보 걷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멀리서 오는 햇볕을 막아주는 햇빛 가리개 발, 멀리서 오는 거를 막아주죠. 자, 그 다음에 밤 같은 거, 하루의 밤이 아무리 길어봤자 12시간, 밤, 나이트일 텐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먹는 밤을 생각을 해보면 햇밤을 먹기 위해 1년을 기다려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길구나, 뭐 이런 식으로.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19이 되면 20살이 되면 성인이 돼요. 하지만 공자, 맹자 같은 성인들은 몇백 년 이상을 인정을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성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저도 이런 식으로 애들에게 외우라고 시켰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이 장음이라고 하는 건 중세국어 성조 중에서 아라고 하는 상성, 낮은 음에서 높은 음, 그게 사실은 지금 장음으로 남은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그 외에 몇 가지를 더 해보면요, 굴 같은 거, 동굴이 있고 먹는 굴이 있죠. 먹는 굴은 흐물흐물해서 후루룩 넘어가요. 그런데 동굴은 메아리, 동굴굴굴, 메아리가 울리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서 외우시면 장단은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분절음운인데요. 분절음은 눈에 나눌 분자, 마디가 나뉘어지는 겁니다. 크게 분절음운을요, 모음과 자음 이렇게 나눠요. 자,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 우리 모음을 조금 살펴볼 건데요. 모음과 자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초등학생 같은 경우엔 자음은 뭐 자음을 알까요? 중학생 같은 경우에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요. 모음은 아야, 어여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정확하게 모음은요, 폐에서 나오는 공기가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예요. 자,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발음기관에 방해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가 모음, 아야, 어여, 오요, 우유 그냥 나오죠. 자음이라고 하는 건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고 나오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음을요 우리가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모음을 또 두 가지로 나눠요. 자, 그러면 우리 자음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자, 모음을 두 가지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모음은요, 단모음과 이중모음 이렇게 나뉩니다. 자, 단모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혀나 입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입 모양 그대로. 그래서 혀나 입술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것이 단모음이고요. 이중모음은 말 그대로 위치가 변하는 거겠죠. 자,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자음의 개수를 살펴보면 우리 가나다라마바사 아트스카다파하까지 14개에다가 끄뜨뿌스츠까지 5개 해서 19개. 자, 그러면 얘 21개, 그래서 총 분절음운은 40개가 되는 겁니다.
자, 단모음을 가지고 우리가 표를 외우는데요. 실질적으로 문법에서는요. 첫 번째 개념, 두 번째는 나누는 기준, 세 번째는 예시를 많이 아시면 문법은 끝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단모음의 뜻을 알았으면 우리는 이 단모음의 기준 두 번째 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기준은 두 번째로 무조건 중요합니다. 자, 단모음을 나누는 기준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입술 모양에 따라서 동그라면 원순, 안 동그라면 다 평순이에요. 두 번째,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고, 중, 저. 세 번째는 혀의 앞뒤 위치 가지고 전설, 후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학교에서요. 선생님은 이제 쉽게 주관식으로 내준 문제예요. 단모음 10개를 사전에 나오는 순서대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친구들은 사전을 안 찾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사전에 나오는 대로 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단모음 10개를 그냥 쭉 써버리겠습니다. 사전에 나오는 순서예요. 아, 에, 어, 에, 오, 으, 우, 니, 으, 이. 쉽게 생각하면요. 아에다 이 붙이고 어에다 이 붙이고 오에다 이 붙이고 우에다 이 붙이고 이 이렇게 단모음 10개입니다.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입술 모양에 따라서 원순, 평순 말씀드렸죠. 입술이 이렇게 동그래지는 거. 그게 원순이고요. 나머지는 다 평순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발음을 할 때요. 입술이 이렇게 모이면서 동그래지는 거는 오, 위, 우, 위 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만 원순이고 나머지는 다 평순인 거예요. 자, 두 번째, 높낮이에 따라서 고중저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뜻을요. 고모음은 혀끝이 중간에라도 떠 있으면 고모음이에요. 높아서 고모음이 아닙니다. 혀끝이 중간이라도 떠 있으면 고모음. 중모음은 혀끝이 바닥에 있어요. 그럼 저모음은 뭐예요? 딱 입을 벌리는 거예요. 턱을 벌리는 게 저모음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쭉 보시면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턱을 내려서 입을 벌리는 건 아, 에 밖에 없죠. 그래서 저모음 순서대로 반씩 잘라요. 중모음, 고모음. 발음 한번 해보세요. 아, 에. 턱을 내리죠. 어, 에, 오, 으. 으나 우 같은 거는요. 단모음이잖아요. 위치가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약간 병신 같지만 으, 이, 참, 으, 할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너무 병신 같으니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걸 허용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평범하게 왜, 위 이렇게 좀 움직여도 돼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단모음, 위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어쨌든 저모음, 중모음 그리고 고모음 발음해보시면 우, 위, 으, 이 혀끝이 중간에라도 떠 있어요. 이게 높낮이 고, 중, 저입니다. 자, 앞뒤 위치는요. 요거 3번만 발음해보세요. 아, 에, 아, 에, 아, 에. 지금 제어가 어떻게 돼요? 아, 에, 아, 에, 아, 에. 에가 앞으로 나오죠. 그래서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후, 전 요렇게 끝나는 거예요. 사실요. 이가 이 전설모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아에다 이 붙이고 어에다 이 붙이고 오에다 이 붙이고 오에다 이 붙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가 붙은 요것들이 다 전설모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표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가 전설이고 후설이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실 그게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풀 때 문법만 나오면은 시간이 모자라요. 엄청 많이 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개 이렇게 순서대로 사전 나온 순서대로 써버리고 딱 보면 우리는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죠? 뭐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이렇게 유치하게 외우지 말고 원리를 세종대왕이 대단한 분이에요.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쉽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중모음을 좀 보도록 할까요? 이중모음, 혀의 입술의 위치가 바뀌는 걸 이중모음이라고 하는데요. 자, 자리가 없으니까 자음이랑 얘를 빼버리고요.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건 11개입니다. 이중모음은 혀의 위치가 상향 이중모음과 하향 이중모음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반모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를 반모음, 반박자예요. 그래서 이 반박자 시작하는 거, 이 반박자에다 한 박자 아를 붙여보시면 발음을 해보세요. 야가 되죠. 이런 것들이 상향 이중모음입니다. 하향은 거꾸로 한 박에다가 반박이 뒤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상향 이중모음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향 이중모음
반모음도 두 개로 나눠요. 자, 이거를 굳이 영어로 J계열, W계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말 배우면서 저는 그런 발음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반모음 계열과 오, 우 반모음 계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사전 나오는 순서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에다 아 붙이면은 이야, 예, 여, 예, 이요, 위에는 없죠. 이요까지 6.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 우에다가 자 사전 나온 순서대로 아부터 붙여요. 와, 왜, 뭐, 왜 이렇게 하면 10개죠. 자, 하양 이중모음이 바로 뒤에 반박이 붙는 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중모음까지 총 21개의 우리는 모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한번 쓱 훑어보니까 음은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단모음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자음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